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진짜 오래간만이죠. 네, 라디오 영통 그림책 라디오 오늘이 8월 28일이죠. 네. 거의 한 달 정도 더 된 것 저희가 같아요. 쉬고 지금 방송을 다시 하는데요. 왜 쉬게 됐죠, 대표님? 저희가 지금 교육을 하다 보니까 그 장소에 녹음을 보통 저희가 오전에 하는데 오전에 못하게 돼서. 네, 그러니까 저희가 영통 청명마을 벽산 삼입벽산 3단지에 저희 라디오 영통 공간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희가 개소식도 하고 다 했는데 그 공간에서 이제 성인분들 마을 라디오 교육을 시작했거든요. 근데 저희 녹음 날짜랑 겹쳐가지고. 네, 녹음 날짜가 겹쳐서 방학도 있고 그래서 조금 그동안 녹음을 못했는데 오늘 그래서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는 첫 시간이에요. 네, 오늘은 하는 곳이 또 그 녹음실을 쓸 수가 없어서 네. 여기는 어디죠? 여기는 수원 지동에 있는 수원 어린이 도서 연구회 수원지에 햇님 달린 부설? 햇님 달린 작은 도서관. 그래서 네, 도서관에서 그냥 휴대폰 하나로 하게 되었어요. 그냥 쉬는 것보다 어떻게라도 하자. 네, 여기의 장점은 그림책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네, 좋은 그림책이 좋은 그림책 많죠. 그리고 파손되지 않은 깨끗한 그림책. 네. 일반 도서관에 가면 그림책이 많긴 한데 어떤 책을 봐야 될지 굉장히 난감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여기 햇님 달린 작은 도서관 오시면 아무거나 뽑아도 다 좋은 책입니다. 네, 맞아요. 책꽂이가 그렇게 빡빡하지도 않고 해서 아이들이 책 꺼내기에도 안전하고 좋은 것 같긴 해요. 장소 공간해준 도서관에 대한 홍보 여기까지 하고요. 네, 오늘 저희가 같이 소개할 책은 여기 장수탕 선녀님이란 책을 오늘 같이 볼 거예요. 네, 오늘 그런데 볼 책은 이 책의 작가가 백희나 작가인데 구름빵 백희나 작가의 첫 작품이자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작품이죠. 그렇죠. 장수탕 선녀님은 몰라도 구름빵을 모르시는 네,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구름빵 애니메이션으로도 만들어졌고 네. 지금 이미 막 여러 가지 컨텐츠로 뮤지컬도 하고. 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최초의 그림책을 매체로 한 다른 컨텐츠로 이렇게 옮겨간 그런 게 아닐까. 누가 봤을 때는 제 최고의 부자가 되었을 것 같은 네? 그렇지만 그렇지는 않죠. 그림책이지만 전혀 그렇지는 못했다는 거. 네. 그 얘기는 조금 나중에 백희나 작가 얘기하면서 하고요. 자, 그럼 오늘 장수탕 선녀님 책인데 일단 책에 대해서 한번 조금 줄거리 우리 살펴보고 올까요? 네.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넘겨주시겠어요? 장수탕 선녀님은 장수탕이라고 하면은 이제 목욕탕을 얘기하는 거죠. 그 목욕탕에 살고 있는 이 선녀님을 누군가가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 아이가 누구냐면 덕지라는 아이예요. 네. 덕지라는 아이가 엄마 따라 목욕탕에 갔다가 근데 늘 가던 목욕탕이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그렇죠. 동네 목욕탕이었던 것 같은데 어느 날 만나게 되는 거죠. 덕지 엄마하고 덕지가 목욕을 가고 있어요. 덕지가 목욕탕에 가는 유일한 낙이 있죠. 여기요 음료수. 네, 보통 네. 엄마가 목욕을 시켜주고 난 뒤에 맛보는 달콤한 요구르트. 그 요구르트를 참게 되는 건데 또 그날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찬물에서 엄마가 감기 걸린다고 하지 조금만 말라고 놀라고 했는데 찬물에서 하다가 열심히 누군가를 만나게 되죠. 저 뒤에 숨어 있는 그 냉탕에 살고 있는 장수탕 선녀님인데 너무 오랫동안 살아서 이분이 이제 할머니가 되신 것 같아요. 원래 내려오셨을 때는 할머니는 아니었을 것 같은데 그동안 몰랐던 재미를 이 장수탕 선녀님과 함께 목욕탕에 노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잠수하는 방법, 헤엄치는 방법 여러 가지를 경험하게 되면서 가장 충격적인 장면 선녀님이 타고 이제 냉탕에서 헤엄치고 있는 거죠. 제일 충격적이라고 했는데 그게 지나가는 건가요? 일단 줄거리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이따가 장수탕 선녀님이 제일 궁금해했던 게 있었어요. 아이들이 오면 항상 뭔가를 먹고 있잖아요. 그래서 할머니는 저게 뭔지 물어봤더니 덕지가 먹게 해주려고 엄마가 밀어주는 때를 다 밀고 참고 나서 받아온 요구르트를 선녀님한테 맛보게 해주죠. 그런데 이제 그날 저녁에 어떻게 되죠? 너무 실컷 놀아서 냉탕에서 너무 놀아서 감기에 걸리게 돼서 앓게 되죠. 열이 펄펄 나고 콧물이 나고 하는 그런데 선녀님이 보온을 하러 오셨어요. 그렇게 해서 덕지가 다음날 덕지가 개운하게 나았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줄거리는 굉장히 간단하죠. 장수탕이랑 목욕탕에 가서 여자아이가 그 목욕탕으로 냉탕에 갔다가, 살고 네. 있는 그 선녀님을 선녀님을 만나서 거기서 냉탕에서 열심히 놀고 놀다가 감기를 걸렸는데 다음날 아침에 나았다. 근데 그 나은 게 선녀님 덕분인 것 같다. 네, 뭐 이런 맞아요. 간단한 줄거리인데 이게 이제 장수탕이랑 목욕탕에 사는 선녀여서 장수탕 선녀님인 맞아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첫 화면이 그 선녀님이 요구르트를 빨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요구르트가 굉장히 상징적이잖아요. 그래서 그 화면이 그 첫 표지가 모든 걸 다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상상일 수도 있고 실제는 아니겠죠. 실제는 선녀님이 거기 살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 아이의 살지는 않죠. 상상 이야기인데 이거를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 네, 저희도 엄청 소연님 좋아요. 아이들은 어땠어요? 소연님 아이들은 어땠어요? 저희는 이제 이 책에다가 처음 산 날 앞에다가 그림까지 그렸던 거죠. 표지에다가. 어떤 분? 언제 이 책을 받게 됐는지 음. 제가 사준 날이 있었는데 그때 너무 재미있으니까 그 책에 기록을 남겼던 그런 것들이 있었고 여기 사실은 이 할머니가 요구르트를 발음하시잖아요. 요구르. 네, 그래서 아이들이 항상 요구르트를 먹을 때는 요구롱, 요구롱 먹자고 그리고 읽어본 아이들은 다 요구롱이라고 얘기한다는 거. 저희 아이는 이 책을 본 이후로 항상 그 집에서 이렇게 목욕탕에 물 받아서 이렇게 할 때도 오늘 장수탕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 아이의 목욕탕은 다 장수탕으로 용어가 통일됐어요. 그래서 목욕탕, 그러니까 아주 어렸을 때 목욕탕의 의미를 모를 때 장수탕 있잖아, 장수탕. 그 장수탕 가는 거야 오늘 이렇게 말해줬더니 그 다음부터 그냥 아빠랑 목욕탕 갔다 와 할 때도 아빠한테 아이가 아빠 오늘 장수탕 가면 안 돼? 그러니까 목욕탕 갈 때도 장수탕이고 집에서 목욕탕 통에 물 받아 할 때도 장수탕 하면 안 돼 이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는 굉장히 고유명사처럼 요구롱도 있나요? 고유명사 아니야 보통 명사처럼 요구롱도 있어요? 요거는 가끔. 이제 근데 이제 그냥 별로 이렇게 많이 쓰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굉장히 그냥 쉬운 주제인데 내용이긴 하지만 이게 어떻게 풀었느냐에 따라서 네. 근데 이게 보면 요즘 아이들이 하는 경험은 아니긴 한 것 같아요. 저희 아이들도 그렇고 인생에 지금 저희 아이들 인생 10년에 목욕탕은 아마 손에 꼽을 것 그쵸? 같아요. 워터파크에 가서 목욕탕에 갔으면 맞아요. 몰라도 맞아요. 그냥 이렇게 때를 주기적으로 밀려고 때를 밀기 위해서 가지는 가지는 않는 것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백희나 작가나 지금 방송하는 우리 정도의 세대들이 했던 경험에 근데 이제 아이들이 목욕이나 이런 물놀이 워낙 좋아하니까 아이들은 그 경험하고 상관없이 이 책을 이제 좋아할 것 같은데 이 책 저는 그 목욕탕 매번 가던 그 경험 어떠셨어요? 떠올릴 때? 저는 사실 목욕탕을 많이 가진 않았어요. 그 보통 사춘기 때는 이제 목욕탕을 아예 안 가고 어렸을 때는 엄마 따라갔겠지만 기억은 나지 않는데 그 이후에 잘 안 다닌 것 같기는 해요. 그 사람들이 많다는 거 그리고 결혼하기 전에는 아이들이 온다는 거. 왜냐하면 여기도 있지만 몇 세가 있잖아요. 맞아요. 몇 세가 있는데 부담스러운 아이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그쵸, 있어서 그쵸. 그 다음부터는 잘 안 갔던 것 같아요. 저는 엄마랑 갔던 거는 기억이 잘 안 나고 근데 엄마가 때 밀어주는 게 저는 아프다기보다 훨씬 편했던 거 그게 기억이 나고 조금 사춘기 때 그러니까 좀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때부터는 저 혼자 가야 되는데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혼자 가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가서 친구 만날까봐 친구 만날까봐 그렇겠다. 그게 싫고 사람 많은 탕에 들어가는 게 싫어서 아침 일찍 가거나 해야 되는데 그것도 너무 피곤하고 예전에 친정 엄마가 아침에 물이 깨끗하다고 그러니까. 일찍 보냈던 그러니까 그런 기억이 그 있네요. 아침에 가야 된다는 게 되게 힘들었던 거. 근데 전 한 번도 엄마가 이렇게 요구르트를 사주지 않았어요, 저희 엄마. 그래서 이 요구르트를 이렇게 받아 먹는 기억은 저는 없는데 저희 아이가 있어요. 아빠랑 목욕탕을 이렇게 보내면 아빠들은 정말 아빠가 이렇게 항상 사주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는 항상 목욕탕에 가면 그 바나나 우유인가 뭐를 먹는다라는 게 딱 벌써 아빠가 요거롱만 사주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저 그런 경험들이 꺼내져서 엄마들도 굉장히 잘 이렇게 읽을 수만 있는 그런 그림책인데 여기서 보면 이 아이가 냉탕에서 막 이렇게 놀잖아요. 냉탕에서 이렇게 막 노는데 이렇게 냉탕에서 노는 걸 놀지 말라고 엄마가 감기 걸린다고 막 하는데
그냥 일반 아이들도 비슷한 것 같아요. 목욕탕 가면 냉탕에서 엄청 왜냐면 놀기 냉탕이 좋아하고. 길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요즘에는 목욕탕에 대한 제가 생각하는 기억은 없는데 찜질방을 많이 가잖아요. 응. 찜질방을 갔다가 목욕탕을 가는 경우가 있어서 가다 보면 냉탕은 엄청 길어요. 그래서 냉탕에서 수영을 한 번씩은 하는 그렇구나. 사람 아이들이 꼭 있어요. 저는 냉탕에 여태까지 한 번도 안 들어갔어요. 냉탕이 길고 깊어요. 저는 그러니까 어렸을 때도 냉탕이 너무 추워서 못 들어갔고 지금도 못 들어갔어요. 너무 차가워서 못 맞아요. 들어갔어요. 근데 애들은 이제 응, 그 근데 애들은 너무 잘 뜨거운 놀더라고요. 물은 애들이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고 이게 원으로 되어 있어서 어른들이 있는 게 아니라 찬물에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덕지처럼 혼자 놀 수 있구나. 혼자 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 그리고 정말 수영을 할 줄 아는 아이들은 자유형을 해서 좀 갈 수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근데 수영 금지잖아, 목욕탕. 그쵸. 그쵸. 지금 덕지 이러면 안 되는 건데. 이러면 안 되는 건데. 네,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아이도 저렇다라는 그런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그림책에서 이 장면이랑 아까 저희가 가장 충격적이었다는 장면 있잖아요. 어디지? 이 다음 장면, 네, 다음 장면. 아닌데? 여기 창인가? 아니, 자, 저희가 찾아서 보여드릴게요. 아, 이상한 할머니가 여기. 우와, 이 장면이 충격적이라고 했던 이유가 그림책에서 보통 남자아이들의 나체나 뭐 그런 건 많이 나오는데 여자아이의 나체가 이렇게 나온 것도 드물 뿐더러 할머니의 나체가 나오는 거는 되게 드물잖아요. 거의 없다고 못 본 것 같아요. 이 그림책 빼고는. 나체라는 말 참 생소하네요. 나신? 뭐라고 말할까요? 벌거숭이? 그래서 근데 이 장면을 볼 때 어떤 거부감도 없잖아요. 네. 이거 볼 때 그냥 같이 굉장히 자유롭고 다 이렇게 훌훌 벗은 몸에서 내가 같이 그런 냉탕에서 헤엄치는 그런 느낌이어서 자유롭고 그런 거부감이 없는데 어쨌든 그런 뭔가 금기를 하나 깨준 그런 그랬던 것 느낌. 같아요. 아이들하고 읽으면서 이게 엄청 무슨 뭐 야한 그림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도 나와도 되는 거. 표현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그게 뭔가 조금 더 깊이 얘기하면 항상 남자의 몸은 그냥 나신으로 나오는 게 아무렇지도 않고 네. 여자의 몸은 안 되고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차별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이제 그런 걸 좀 깬 것 같아요. 이게 덕지가 지금 엄마 때리는 때리는 거 엄청 참으면서 요구르트 받으려고 하는 네, 장면인데 이게 지금 보면 그거잖아요. 그 세면사들이 쓰는 네. 그거 침대인데 거기 안 쓸 때 비어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 엄마는 이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이거에 관계된 얘기를 들었는데 목욕탕 사람들 막 많이 가고 애들 많을 때 엄마들이 자리 비면 수건 던져가지고 서로 자리 막고 이 진짜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엄마는 그런 적이 없고 저희 동네에서도 그런 적은 별로 없었어. 것 같은데 그래서 나보다 조금 있어야 되는 그러기도 했나 뭐 근데 이게 그래서 그 얘기 듣기 전에는 이 장면이 사실 별로 안 들어왔거든요. 근데 그 얘기 듣고 나니까 이 장면이 조금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기억이 저도 그래서 해본 적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는 찜질방 가면 저는 돈을 내고 밀어요. 돈 내고 저도 돈 내고 한번 밀어봤어요. 돈 내고 한번 그 세신에 뭔가 새로운 그런 게 있다. 그래서 밀어봤는데 아프더라고요. 약간 그분이 조금 뭐 기술이 없었는지 좀 아파서 안 하게 됐어요. 그 다음부터. 그러니까 친정 엄마가 밀어준다고 했는데 좀 불편하더라고요. 힘들잖아요. 맞아. 그래서 여전히 여동생하고 셋이 가면 친정 엄마는 혼자 밀고 여동생과 저는 셋인 사이게. 그렇군요. 세신사가 안마까지 해주면 참 좋죠.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요구르트 먹는 첫 번째 이렇게 표지인데 이 그림책은 그냥 냉탕에서 노는 즐거움 뭔가 그냥 계속 즐거운 얘기만 있는 것 같은 어떤 그렇게 가볍게 보아 넘기기도 하고 아까 전에 그런 나신이라 그런 부분에 의미가 있기도 하고 하는데 이 선녀님이 또 많이 본 선녀님이잖아요. 그렇죠. 어디서 봤죠? 이상한 엄마? 그렇죠. 네. 백희나 작가의 이상한 엄마라는 책에도 나오는 그때 내려온 엄마가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내려오신 건지 똑같은 그 선녀님인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이게 장수탕 선녀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남순과 선녀에서 선녀가 올라갔는데 여기는 뭔가 안 올라갔으면 이렇게 살고 있나? 그런 생각도 들고 올라갈 조건이 되지 않으셔서 그냥 그 가정을 나와 계실 건 아니에요. 가정을 그냥 박차고 나와서 아니면 그 선녀님뿐만 아니라 많은 선녀님들이 내려와 살고 있었을 수도 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어쨌든 그래서 그 이상한 엄마라는 책도 같이 한번 보시면 요 할머니를 다시 한번 만나실 수 있다는 거. 요즘 작가가 그 이제 책이 먼저 선에 발행되면 그 책 속에 주인공들을 또 따로 꺼내서 이야기 책을 또 만들고 맞아요.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 책이 또 재밌었던 건 애들이 찍기 싫어하는 맞아요. 아이들한테는 이 책을 읽고 또 요거롱을 주면서 그래서, 손에 네. 쥐어주면서 네, 그래서 이 목욕의 즐거움을 맞아요. 맛볼 수 있게 하고 저희 아이들은 이걸 통해서 잠수를 그렇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냉탕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 책 읽으면 꼭 뭔가 목욕을 하고 네, 싶은 목욕을 느낌이 하고 막 맞아요. 들죠. 요구르트도 빨고 싶고. 맞아요. 그리고 이 베키나 작가는 이게 그림이 아니잖아요. 이게 작은 인형들을 다 만들어서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작업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이게 걸리시네요. 수동으로 만드는 것도 있고 이걸 다시 찍는 거잖아요. 그쵸. 빛을 통해서. 네.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네. 함께 공동 작업도 하고 작가가 또 기획하고 만드는 데 시간 정말 많이 네, 걸리는 것 만드는데 같아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지금은 조금 유명 작가가 되셔서 뭐 작업실 외국에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보조 작가도 있을 네, 거예요. 그런데 처음 시작하실 때는 정말 난방도 잘 안 되는 데서 이렇게 어디 편집장과 기자가 누가 찾아갔는데 손이 그러니까 곱을 정도로 이렇게 막 그런 추운 데서 그렇게 정말 세밀한 작업을 막 이렇게 하고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수지 작가랑 뭐 정진원 작가랑 이 베키나 작가랑 같이 국제도서전 때 이렇게 간담회 하는 걸 제가 들었었는데 이수지 작가는 그림을 그리잖아요. 네. 굉장히 간단한 빠른 그림을 그리시잖아요. 원래 본인이 추구하시는 것도 다 그런 거 네. 아닌가요? 근데 사실 이수지 작가도 뭐 그런 그림을 그리기까지 굉장히 많은 스케치와 많은 그림을 당연히 그렸었겠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런 압축적인 그림을 네. 그리겠지만 이수지 작가가 이제 최근 신작인 강의를 그릴 때 굉장히 빠른 하루 이틀 만에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낸 건데 그걸 말씀하시면서 베키나 작가 옆에서 이런 말 하기 되게 미안하다고. 그러니까 베키나 작가님은 굉장히 오랜 시간을 이제 뭐 인형 하나 만드는데 뭐 한 달이 걸릴 수도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했었지만 이 구름빵 우리가 굉장히 유명한데 돈을 수익은 정말 나죠. 많이 벌었을 것 같지만 그러지 못했던 게 베키나 작가가 신인이어서 그 그렇죠. 모든 거를 자기 수입으로 하지 못한 출판사가 다 이제 수입을 가져가게 돼. 그래서 그날 제가 간담회 그런 거 들었을 때 신인 작가 그런 지망생들이 질문을 했는데 뭐가 제일 중요하냐? 그러니까 계약서. 베키나 작가가 계약서라고 또박또박 말씀하시면서 넌 신이니까 잘 모르지 그냥 뭐 이렇게 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그걸 구체적인 어떤 말로 문장을 말씀하셨는데 저 베키나 작가 진짜 저런 말 듣고 계약했나 보다 라는 생각이 딱 드는 그리고 거예요. 이게 데뷔하는 입장에서는 내 책을 내어준다는 그런 그런, 감사한 마음 때문에 근데 노예 그런 생각 갖지 계약이든 말라. 무슨 계약이 영혼을 파는 거라도 막 사인을 하게 될 것 맞아. 같긴 해요. 근데 그 세 작가가 다 이수지, 베키나, 정지호 작가가 다 그랬어요. 계약서 쓸 때 정말 잘 써야 되고 그 내 책에 관심이 있어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조건을 거연다 하더라도 가지 않는다. 그런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계약 조건은 너무 그렇게 딱 후려치면 그럴 거에 대해서는 브레이크 걸어야 돼. 내 작품에 대한 자기 자존심을 자기가 지켜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얘기하는데 변호사의 활용도가 이혼이나 소송뿐만 아니라 이런 맞아요. 계약이나 할 때도 꼭 맞아. 변호사를 이용하라고 변호 대동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어쨌든 베키나 작가의 그런 구름빵 관련된 이야기 말씀드렸고요. 제가 실물을 뵀는데 너무 예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작가 이름도 작가 이름 같아요. 진짜. 맞아요, 베키나. 베키나. 네. 이름도 예쁘고 예쁜데. 외모도 정말 예쁘시고 굉장히 수줍음이 많으셔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대중들이 쳐다보니까 절 안 쳐다보셔야 제가 말을 할 수 있어요 막 이러시고 그래서 혼자 작업하시고 혼자 이렇게 막 이렇게 꼼지락꼼지락 하시잖아요. 하시는. 그게 그분의 성격하고 이분의 성격하고 되게 많이 닮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베키나 작가 오늘 여름이라서 장수땅 선녀님을 이렇게 봤는데 베키나 작가 여러 작품이 있잖아요. 네. 어떤 거 혹시 제일 좋아하세요? 일단 아이들이 베스트로 꼽는 거는 장수탕 선녀님인 것 같고요. 최근에는 최근 거는 알사탕 보니까 또 알사탕이 재미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장수탕 선녀님이 제일 좋아요.
저도 유쾌한 거로는 장수탕 선녀님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오늘 뽑은 것도 있는 것 맞아요. 같은데. 이거 처음부터 읽어서 끝까지 애들이 깔깔깔깔. 맞아. 너무 좋아하는. 네, 누가 봐도 맞아. 지루해하지 않고. 맞아. 네. 근데 마지막 뭐 저희 방송 마지막 광고를 드리려면 알사탕이라는 백희나 작가의 그림책이 있는데 그거를 뮤지컬로 지금 공연을 하고 있거든요. 8월 말까지, 그러니까 이번 보셨죠, 주까지만, 네, 이번 주까지만 하는데 제가 7세 아이랑 봤는데 엄청 좋아했어요. 그리고 거기 갔다 온 분들은 한 번도 안 좋았다는 평이 없었거든요. 너무너무 재밌으니까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어떻게 마무리 인사? 저 오늘 도서관에 와서 이렇게 책을 뽑아서 네. 이야기를 나누니까 너무 신선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오랜만에 했는데 어떻게 그래도 막 쉬지 않고 말을 했네요. 우리가. 거의 시간을 맞춰가면서 하고 있긴 한데 우리는 늘 처음인 것 같네요. 그러게요. 언제쯤 익숙해지는 거죠? 그냥 저는 오늘 든 생각은 역시 좋은 그림책을 고르면 우리가 그닥 준비하지 않아서 그 그림책의 힘 때문에 뭔가 사람들이 조금 좋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아이들과 목욕을 하기 전에 목욕을 한 후에 요구름을 먹으면서 먹으면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 책인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다음에도 많이 쉬지 않고 바로 네. 좋은 책으로 다시 방송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제발.